자네는 누구인가? 내 이름은 간장, 게장이죠. 저번 영상에 일부러 인트로를 안 넣어봤는데 인트로 어디 갔냐 한 분이 계셔서 좀 기뻤습니다. 보니까 이제 슬슬 망상연애를 할 시점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뭔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사람은 관심도 없는 컨텐츠인 것 같지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제발 좀 계속 만들어달라고 하는 약간 집착이 쩌는 컨텐츠라서 이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영상은 제 뇌내망상으로만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과몰입하시는 건 상관이 없지만 이게 말이 되냐고 하는 현실성 여부는 따지지 않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번까지 있었던 스토리를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안기준은 이상윤이 죽었다는 사실을 듣고 본인이 그 원수 같은 녀석을 죽이지 못해서 아쉬운 건지 그 사람과 마지막 대화도 못하고 이렇게 보냈다는 게 슬픈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아무튼 아쉽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편 이상윤은 죽은 척을 하고 스바루라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스바루와 안기준은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스바루는 안기준을 보고 건강히 잘 살아있다는 사실에 기뻐했고 안기준은 스바루에게서 뭔가 알 수 없는 익숙함을 느낍니다. 안기준은 아직 이상윤을 잊지 못해서 스바루에게 딱히 별말은 안 했지만 은근히 스바루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저번 편까지의 내용이었고 자 이제 3편의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스바루는 안기준을 보고 난 후 안기준에 대한 생각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기준에 대한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안기준이 카페 포아로에서 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명한가 붙어있던 게 근처에 살아서 그랬던 것 같네요. 그런데 갑자기 안기준은 왜 나타난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이상윤 본인을 찾기 위해서가 아닐까 하는 기대감도 살짝 있었지만 대외적으로 이상윤은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아닐 것 같아서 좀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안기준에 대한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쉐리를 노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 쉐리에 대한 단서를 얻기 위해서 유명한 탐정과 친해진 것 같아 보였고 스바루는 코난의 도움을 얻어 유명한 탐정의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 놓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 흐르고 스바루는 도일의 집에서 존버를 하고 있는데 유명한 탐정사무소에서 누군가가 유명한 탐정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열고 어떤 동영상을 보고 있다는 걸 캐치합니다. 야동을 보고 있는 게 그래서 해킹을 해가지고 그 영상을 스바루 역시 보기 시작했고 그곳에는 옛날 본인이 사귀었던 안제이의 동생 안시호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사랑하는 남자가 본인이 사랑했던 전 여자친구의 동생을 보고 있다니 뭔가 기분이 오묘합니다. 저 역시 남자가 남자를 이상한 이유로 좋아하는 스토리를 적고 있으니까 기분이 상당히 오묘합니다. 아무튼 그 동영상을 보니 벨트리 급행열차에 안기준과 쉐리가 탈 것 같아 보였고 스바루 역시 그 열차에 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백화점에서 화상을 입은 이상윤 모습을 본 적이 있으니 변장을 잘하는 베르무트가 안기준과 같이 열차에 탔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상윤 역시 본인을 항상 스바루로 변장시켜주는 남도일의 어머니 이하연을 동료로 데리고 갑니다. 역시나 열차에는 베르무트와 안기준이 타고 있었고 그들은 역시 안시호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상윤은 그들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고 이 기회에 안기준에게 잠시 본인의 얼굴을 보여줘서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기준의 성격상 이상윤을 혼자 만나러 올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안기준이 본인을 만나러 왔을 때 그에게 모든 진실을 알려줘서 안기준을 동료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시간이 지나고 코난이 이상윤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아마 조만간 안기준이 이곳에 와서 스바루의 정체를 의심할 것 같으니 당분간 남건이라는 추리소설가가 스바루인 척하고 있을 거라며 스바루가 이상윤이라는 것을 들킨다면 큰일 나니까 스바루와 이상윤은 같은 시간에 다른 공간에 있어야 한다고 잠시 동안은 스바루를 변장하지 말고 다른 곳에 가 있으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안기준이 본인을 만나러 온다는 사실에 기뻐서 그냥 본인이 안기준과 직접 만나고 싶었지만 이상윤이 이 친구 덕분에 목숨을 구했고 새로운 신분까지 얻었으니 그 말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상윤은 몰래 같은 FBI 수사관인 캐머의 차에 타게 되었고 그들은 누군가한테 쫓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쫓기면서 지들끼리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추리하기 시작합니다. 설명충의 냄새가 아주 진하게 나네요. 존나 목숨이 위험해진 상황에서도 여전히 설명충 빙의해가지고 사건 추리하고 있길래 이상윤은 캐머에게 화난다는 의미로 뚜껑이 열린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캐머리 예? 라고 하더니 자동차의 뚜껑을 열어버립니다. 이 새끼 뭐하는 건가 싶습니다. 근데 일단 열렸으니까 이상윤은 총을 쏴서 뒤에서 따라오던 차들의 바퀴에 구멍을 내버립니다. 그렇게 추격을 뿌리친 다음 본인들 쫓던 녀석들에게 다가가서 니네가 통화하고 있는 상대를 바꿔달라고 말합니다. 이상윤은 두근거림에 전화를 받았고 역시나 전화 너머에는 안기준이 있었습니다. 이상윤은 심장을 부여잡으며 안기준에게 네가 공안경찰이란 것을 알고 있고 안기준이 진짜 이름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다. 네가 나를 잡아가지고 조직의 신뢰를 얻으려고 했던 모양인데 사냥해야 될 상대를 잘못 잡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상윤은 이제서야 안기준에게 아니 후루야 레이에게 너는 적으로 돌리기 쉽지 않은 남자라고 본인의 진심을 얘기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때 있었던 스카치에 대한 일을 사과하며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이상윤은 이걸로 본인에 대한 레이의 오해가 풀렸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음에 레이를 만난다면 조금 더 홀가분하게 웃으면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상윤의 시점이었고 이제부터 레이의 시점으로 얘기가 시작됩니다. 레이는 보스의 명에 따라 쉐리 흔적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쉐리가 벨트리 급행열차를 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곳에 베르모트와 같이 가기로 합니다. 혹시나 지금까지 이상윤이 살아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화상을 입은 이상윤의 얼굴로 돌아다녀봤지만 이상윤 주변인들 반응이 별로인 걸 보니 진짜로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레이는 이제 진짜로 이상윤이 죽었다면 스바루라는 남자에게 마음이 흔들려도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겁나 역겹네. 아무튼 레이는 벨트리 급행열차에 탔고 그곳에서 쉐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레이는 딱히 쉐리를 죽일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구석에 몰아서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쉐리는 갑자기 지원사서 폭탄이 실려있는 곳에 들어가더니 문을 잠깁니다. 세상에 미친놈들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기 속에서 수류탄이 나옵니다. 레이는 당황해서 누구냐라고 소리치며 돌아봤고 연기 속에는 잘못 본 거인지 모르겠지만 그리웠던 이상윤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일단 레이
레이는 열차에서 내렸고 이상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봅니다. 조사를 하다보니 이상윤이 정말로 죽지 않은 것 같았고 본인이 묘한 감정을 느꼈던 그 남자 스바루가 이상윤일지도 모른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레이는 신기했습니다. 이상윤인 걸 모르고도 그에게 감정을 느꼈었는데 스바루가 이상윤이라고 생각하고 나니 본인의 마음이 계속해서 이상윤을 찾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레이는 이제 스바루가 이상윤이란 것을 알게 됐으니 스바루의 집에 찾아가서 그가 이상윤이란 것을 밝히고 왜 스카치를 죽였는지, 왜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조직을 나갔는지, 왜 본인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쳤는지 물어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레이는 원래 혼자 찾아가려고 했는데 공항경찰의 동료들이 혼자 찾아가면 위험할 수도 있다며 굳이 같이 가겠다고 해서 그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몇몇은 조디와 캐머리라는 FBI 수사관을 쫓게 해서 이상윤에 대한 것을 물어볼 생각이었습니다. 레이는 스바루의 집에 가서 얘기를 하고 싶다고 말하며 스바루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묘하게 오늘따라 스바루에게서 평소에 레이가 느꼈던 떨리는 감정이 안 느껴집니다. 오늘로써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이 결착나기 때문에 심장이 안 떨리는 건지, 아니면 만약 이상윤이 해명을 잘못하면 죽여버릴 생각으로 와서 지금까지의 감정이 사라져버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스바루와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레이는 모든 것을 밝히기 위해 지금까지의 일을 하나씩 설명해봅니다. 사실 이상윤은 그때 죽은 게 아니었으며 콘난이란 사이코패스가 이상윤을 도왔던 거였다 라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왜인지 스바루는 전혀 당황한 기색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레이는 살짝 화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윤 때문에 본인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데 이 새끼는 아무런 감정도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레이는 당장 그 마스크를 벗고 정체를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스바루는 진짜로 끼고 있던 마스크를 벗습니다. 아니 이 새끼가 장난치는 건가 싶습니다. 레이는 지금 목에 음성변조기 초크를 끼고 말하고 있는 거 다 안다고 말하며 스바루의 목을 감싸고 있는 목폴라를 치워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음성변조기 초크 따윈 없고 스바루의 섹시한 쇄골만이. 그렇게 스바루의 쇄골을 감상하고 있는데 조디와 캐머를 쫓고 있을 동료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왜 갑자기 전화가 온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전화를 받아봅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이상윤이 본인들의 차 타이어에 총을 쏴가지고 조디와 캐머를 놓쳤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는 심하게 놀랐습니다. 분명 본인 앞에 이상윤이 있는데 저곳에도 이상윤이 있습니다. 레이는 심각하게 당황을 했고 일단 쫓을 수 있는 차로 당장 이상윤을 쫓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뒤 갑자기 누군가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리웠던 이상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상윤은 레이의 정체를 다 알고 있다면서 안기준이라는 이름이 아닌 본인의 진짜 이름 후레아 레이라는 이름으로 법원을 부릅니다. 조금 심쿵했지만 아직 마음이 다 풀린 건 아니었습니다. 이상윤은 당장 눈앞의 일에 사로잡혀 사냥해야 될 상대를 잘못 잡지 말라고 말했고 레이를 적으로 돌리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카치에 대한 일은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레이는 이상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잔뜩 있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카치에 대한 일을 드디어 사과를 했고 레이를 적으로 돌리고 싶지 않다는 말까지 들어버려서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이었죠. 일단 레이는 이상윤이 살아있던 걸 확인했으니 더 이상 스바루의 집에 있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스바루에게는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레이는 그 집에서 나옵니다. 근데 조금 깨름직합니다. 왜 그럼 레이는 스바루를 봤을 때 마음이 흔들렸던 것이고 오늘 봤던 스바루에게서 왜 이질감이 느껴졌던 걸까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레이는 오늘 스바루가 이상윤이 아닌 걸 확인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지운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거고 이상윤이 확실히 살아있던 걸 알고 나니까 왜인지 모르게 웃음이 저절로 났습니다. 솔직히 만약 진짜로 대면을 한다면 화부터 날 것 같았는데 오늘 사과를 듣고 진심을 듣고 나니까 만약 다음번에 만난다면 그와 서로 대가리에 총구를 들이댈지언정 웃으면서 인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역겨워서 더 이상 웃지 못할 것 같네요. 오늘의 두근두근 망상연의 이상윤과 안기준 편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난과 키드에 대한 내용은 만화 초반부터 나와가지고 꽤나 많은 양이 나왔는데 안기준과 이상윤은 작품 후반부터 나와가지고 이제 쓸 내용이 없습니다. 아마 오늘 내용을 끝으로 더 이상 안기준과 이상윤을 엮는 일은 없을 것 같네요.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말도 안 되는 커플들이 있다면 댓글로 추천해주시면 제가 두뇌를 망상으로 풀가동해가지고 한번 엮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영상 좋아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